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책의 제목은 원소 이야기, 팀 제임스 지음, 김주희 옮김, 한빛비지에서 22년 7월 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컴퓨터 양자역학 전공을 하고 화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영국의 과학교사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과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Elemental, 영국에서 201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를 외워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머리말에서 원소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0억 년 전 우리의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단지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팽창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안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 수십억 분의 1초 동안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반짝이며 부글대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수프였다. 그 모든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가 안정화되고 원소가 탄생했다. 원소는 자연이 우주를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이자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 요컨대 이 세상의 만물을 구성한다.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를 2대1로 섞으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학 물질인 물이 된다. 물에 탄소를 조금 넣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초 C2H4O2가 된다. 여기서 각 원소 개수에 3을 곱하면 설탕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C6H12O6가 나온다. 그럼 인간을 나타내는 화학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 그 다음이 산소이고 그 다음이 탄소, 그리고 질소, 칼슘, 인, 황, 나트륨, 포타슘, 염소, 마그네슘, 실리콘, 철, 아연, 구리, 망간, 플루오린, 크로뮴, 셀레늄, 몰리브데늄, 코발트, 이렇게 21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12장 12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미세한 조각, 원자로 만들어졌으며 그 조각들이 결합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구성한다고 믿었던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발견되고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11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이라는 단체가 니호늄, 모스코뷴, 테네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가네손이 합성되었다고 발표했다. 마침내 118칸이 다 채워지는 원소 주기율표가 완성되었다. 그럼 다이아몬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다이아몬드는 오직 탄소로만 생성되는데 결정으로 자라기까지 수십억 년이 걸린다. 식물에도 탄소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광산에서 채굴하는 보석으로 만들어질 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게다가 탄소가 결합을 이루어 결정이 되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이는 지구의 지각 환경보다 훨씬 가혹하다.
다이아몬드는 상부 멘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형성된다. 그 지점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수십만 배 높으며 온도는 태양 표면에 견줄만 하다. 일단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면 그 결정은 화산 폭발을 겪으며 지표면으로 분출된 뒤 굳는다.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채굴한다. 그런데 2003년 일본의 한 지구물리학자가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압축했다. 자연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화학물질인 초고경도 다이아몬드가 생성되었다. 석탄, 숯, 다이아몬드, 초고경도 다이아몬드는 모두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성질은 다르다. 이 사실은 원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든 다른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017년 4월 약 12g짜리의 핑크스타 다이아몬드가 경매에서 7,100만 불에 팔렸다. 이 가격은 보석 경매 사상 최고의 낙찰가다. 그러나 98번 원소 캘리포늄은 이것보다 5배가 더 비싸다. 캘리포늄은 원자로에서 출발 물질로 쓰이며 그램당 2,7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고가에 판매된다. 94번 원소인 플루토늄도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 그램당 가격이 11,000달러가 넘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원소는 91번 프로트악티늄이라고 볼 수 있다. 핵물리학 연구에 사용되는 이 원소는 모두 영국 원자력 공사가 소유한 125g밖에 없다. 18세기 말 33가지의 원소가 기록된 목록이 처음 나왔고 현대적 의미의 주기율표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엽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로부터이다. 멘델레예프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원소의 주기성이 제대로 반영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것이다.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 며칠 전 멘델레예프는 원소 기호가 적힌 카드 한 세트를 만들었다. 원소의 화학 특성을 반영하여 1인용 카드 놀이를 개발한 것이다. 그는 카드를 가지고 놀면서 숨은 규칙성을 발견해 원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친구에 따르면 멘델레예프는 사흘간 잠도 자지 않고 게임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러다 1869년 2월 17일 오후 결국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그가 가지고 놀던 카드에 둘러싸여 잠이 들었고 일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카드들은 멘델레예프의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가 그토록 알아내려 했던 규칙성과 완벽하게 맞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분명 원소는 어떠한 주기를 따랐으나 그 주기를 알아낸 사람은 없었다. 발견하지 못한 원소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932년에 이르러 인류는 원소가 원자로 존재하며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모든 원자가 똑같이 세 종류의 입자로 만들어졌다면 원소별 특성이 이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이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상을 가장 미세한 수준에서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역학을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는 주기율표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이 된 이론, 즉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주창한 이론이다. 즉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다. 슈레딩거가 어떻게 그 방정식을 도출했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가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직감으로 수식을 써내려갔다고 주장한다. 이 방정식은 나중에 검증을 거쳐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원자핵 근처를 휙 지나다니는 전자들이 어디쯤 있을지 가르쳐준다. 먼저 전자의 특성을 알아낸 다음 원자의 양성자가 얼마나 강하게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지 계산한다. 주기율표의 모양이 지금 현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계산된 전자 오비터를 고려하는 슈레딩거 방식과 화학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멘델레예프 방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1번 원소인 수소와 2번 원소인 헬륨을 분리해서 테이블 양쪽 끝에 하나씩 둔다. 118개의 원소 중에서 92개는 자연 원소이고 26개는 인간이 만든 원소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꾼 원소들 9가지를 소개합니다. 탄소, 주석, 금, 납, 염소, 은, 우라늄, 실리콘, 마지막으로 수소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들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율표를 볼 때면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알리는 이정표를 발견한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고 자원을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진정으로 과학이 우리 종족을 구할 것이라 믿는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화학에 관심이 있거나 젊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